안녕하세요. 한국화학영재학교의 멘토스의 박성빈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1번 물리학 1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제 영상은 1번 물리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해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1번 물리학을 처음 접해봐서 개념들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혹시 물리학과를 전공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은 너무 수준이 낮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게 된 교재는 할리데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할리데이의 1번 물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가장 구하기 쉽고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의 어떤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어떤 장점이다 단점인데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예제들을 가지고 현상을 설명합니다. 제가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 서적이다 보니까 가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예시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목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할리데이 책은 전체적으로는 약 40장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될 일반 물리학 1에서는 20장 정도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보자면 고전역학, 유체역학, 파동, 그리고 연력학,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실제 우리가 물리에서 하는 것들은 실제로 어떤 값을 측정하고 계산해서 원하는 값을 얻어내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있어서 측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직선 운동, 벡터, 2차원 운동과 3차원 운동, 힘과 운동, 운동 에너지와 1, 질량 중심과 선운동, 회전, 굴림 토크, 평형과 탄성, 중력. 여기까지가 고전역학 파트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리고 이제 유체는 따로 빼놨는데 사실 유체에서는 고전역학에서 다루는 것과 달리 어떤 압력이라는 개념과 물론 유체도 고전역학의 어떤 일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압력과 밀도 이런 약간은 어떤 차별화되는 단위계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유체는 따로 분리했고 진동과 파동 여기엔 이제 결국에 빛도 들어가겠고 광학 그런 것들도 다 여기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연력학입니다. 흔히들 들어보셨을 뭐 카르노 기관 또 엔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역학, 유체역학, 파동, 연력학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전역학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은 그러니까 제일 뭐랄까 물리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러한 부분인데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의 그런 운동 이 관계를 설명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뉴턴의 역학 법칙 이것들을 바탕으로서 하기 때문에 뉴턴 역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 날아가는 포탄이 어떤 궤적을 그려서 땅에 떨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포물선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는 것이 이제 고전 역학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이 광대는 지금 이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죠. 그럼 이런 균형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힘의 평형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은 유체역학인데요. 유체역학이 뭔지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일단 유체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유체라고 하는 거는 흐르는 물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이나 공기,
꿀, 뭐 요렇게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면에 따라서 흐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유체들은 우리가 이제 모양이 고정되어 있는 이러한 물체를 다루는 것과는 약간 방법이 다릅니다. 이 과정에서 밀도에 해당하는 뭐 개념들을 적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압력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유체에 대해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베르누이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유체역학입니다. 특히 일반 물리학 원에서는 이 부분이 엄청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유체역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파동과 광학인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빛은 전자기 파입니다. 여기 파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빛도 파동의 일종입니다. 물론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빛의 파동의 성질을 우리가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의 어떤 전달과, 또 나아가서 이 파동이라는 것이 결국에 이 물질의 에너지가 진동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동에 대한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의 예를 찾아보자면, 또 망원경과 현미경의 그런 것들, 또 그리고 연못에 던진 돌에 물결파가 퍼져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파동과 광학 파트에서 다루게 될 부분입니다. 연력학이라는 학문은 사실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연력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이냐면 말 그대로 열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입니다. 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과정, 이것이 바로 열 기관이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 일이 다시 열로 바뀌고, 이런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다루거나, 또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체 분자의 운동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피부인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런 것들도 이제 저는 연력학의 범주 안에 이러한 것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카르노 기관의 PV 그래프고요. 이것은 실제 뭐 냉장고나 열 교환기 등에 사용되는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연력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언급되는 것이 연구기관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에너지를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존재하느냐, 불가능하느냐, 뭐 실제 지금 과학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죠. 이런 것에 대해 다루는 것이 바로 연력학 법칙들인데, 이 연력학 법칙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이 연력학 파트의 목적입니다. 네,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고3이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는 점, 그래서 이제 영상 퀄리티가 조금 생각하시는 것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점 좀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책을 바탕으로 한 내용 개념 설명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